오늘 만나실 모델은 BMW의 컴팩트한 SUV죠. X2인데요. 사실 올해 BMW가 상당히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X2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모델인데 너무나 조용히 데뷔를 했습니다. 신차 발표도 특별히 없었고, 그렇다고 포토세션이라든지 이런 행사 없이 바로 차가 투입된 것인데요. 주목받지 못하긴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MW X2. 저 역시도 컴팩트한 차를 좋아하는 만큼 이번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과연 BMW X2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대중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MW에서는 1과 2 라인업이 이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이 시리즈 라인업을 다양화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쿠페죠. 여기에 컨버터블도 있습니다. 또 고성능 모델은 M2도 있고요. MPV 모델인 액티브 투어러도 쓰임새가 좋은 차로 주목받고 있죠. 다시금 공간 활용성을 높인 그란 투어러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모델 확장에 힘쓰는 BMW가 소형 SUV 시장을 그냥 두고 볼 리 없겠죠. 그렇게 X2가 탄생했습니다. 소형 SUV인 X2는 BMW SUV 쿠페 라인업의 막내입니다. 위로 X4가 있고 가장 큰 모델로는 X6가 있는데요. BMW는 이런 모델들의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라는 뜻을 부여해 SUV가 아닌 SAC라고 부릅니다. 디자인이 개성적이죠. 특히 키드니 그릴이 독특한데 BMW 최초로 위아래를 뒤집은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날카로운 느낌의 LED 헤드램프로 젊은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BMW가 좋아하는 M 패키지를 국내 출시 사양에도 넣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한층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게 됐고요. SUV의 쿠페의 스포티함을 가미한 만큼 측면부가 키 큰 해치백을 연상시킵니다. 20인치에 이르는 거대한 휠도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에 M 스포츠 서스펜션을 달아 지상고가 10mm가량 낮아졌습니다. C필러에 BMW 엠블럼을 넣어 BMW 중 유일하게 전후 좌우 모두 엠블럼을 갖춘 모델이 됐습니다. 후면부도 스포티합니다. 머플러도 눈에 잘 띄죠. 지름 90mm의 테일파이프는 크롬으로 감싸져 멋스러운 느낌도 같습니다. 위로는 M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되는데 역시 잘 달리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후면 엠블럼은 전동식 테일게이트의 스위치 역할도 합니다. 이번에는 실내를 볼까요? 입문형 SUV인 만큼 실내는 화려함보다 실용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계기판도 깔끔하죠? 그 위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X2의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센터페시아는 모니터, 오디오 컨트롤러, 공조장치 순의 배치를 따르는데 매우 익숙한 포맷입니다. 하단에는 수납 공간도 있고요. 스포티한 성격을 갖는 모델인 만큼 M 스티어링 휠을 달았고 큰 사이즈의 사이드 볼스터를 갖춘 스포츠 시트도 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의 SUV인 만큼 뒷좌석은 제한적입니다. 차체 사이즈의 한계로 레그룸이나 헤드룸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크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 대신 4대 2대 4 구조로 접히는 시트 덕분에 공간 활용성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잠시 X2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입문형급 SUV라지만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어 실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도 갖췄는데요. 하지만 크루즈 컨트롤과 후방 카메라 정도만 있고 차선 이탈 경고나 사각 경고 기능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을 키웁니다. 특히나 국산 입문 모델들도 옵션으로 갖춘 만큼 BMW도 보다 폭넓은 옵션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X2는 SUV가 아니라 스포츠 쿠페로 분류되길 원하는데요. 그럼 분위기에 어울리는 달리기 성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BMW의 SUV 예전에는 X5였는데요. 사실 1세대 X5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델들 물론 지금 내년에 나올 신형을 타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 차도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그럼에도 굳이 따진다면 저는 X1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 출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점이 많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액티브 투어러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재미를 주는 크로스 오버카였죠. 자, 그럼 X2 과연 이 드라이빙 부분에서 얼마나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달려볼까요? 현재처럼 차가 나가고 있는 환경 190마력의 디젤 엔진이 채용된 만큼 또한 이 엔진이 상당히 널리 쓰인 만큼 이제는 출력적인 부분에서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2리터 디젤 엔진으로서 떨어지는 성능은 아니지만 원체 이제 타사들 역시도 이와 유사한 그 정도의 성능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와 정말 끝내주게 잘 나간다 이런 느낌까지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가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족한 그런 성능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출력에 걸맞은 그런 성능을 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진은 2리터 디젤, 최고 출력은 4000rpm에서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를 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젤 특성에 맞춰서 낮은 rpm대에 이 토크를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저속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로운 주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시내 주행을 할 때 가다서다가 많은 구간에서 적당히 이 클리프 현상이 나올 때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저속 구간, 초저속 구간에서 가다서다를 할 때 이때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모델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 아무래도 이제 BMW가 M 패키지를 상당히 좋아하죠. 때로는 저는 이제 남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M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만큼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 감각적인 요소를 본다면 현재도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고 있을 때 충분히 BMW가 예전부터 내세워왔던 그런 다이내믹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보통 이와 같은 이 작은 사이즈의 SUV들 해치백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무게 배분으로 봐도 그런데요. 여기서 잠시 무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무게 자체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그런 경쟁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차의 어떤 그 파워트레인이 차를 이끌고 달리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또한 보신 것처럼 무게 배분에서 앞쪽으로 조금 더 많은 이렇게 무게가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BMW 모델이라고 해서 다 5대5를 맞추는 것은 아니죠. 사실 미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마도 미니를 비롯해서 액티브 투어러 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차 플랫폼을 공유하는 만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김선웅 기자가 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X2와 함께 달려보고 있는데요. 네, 전혀 SUV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스포티한 감각이 인상적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도 네, 일반적인 SUV의 범위를 넘어서고, 서스펜션도 확실히 탄력적으로 반응해 주기 때문에 스포티한 면에서는 상당히 앞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달리는 X2의 태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X2는 BMW의 UKL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UKL 플랫폼은 BMW 미니의 전륜구동 전용 플랫폼인데요. 이 중 휠 베이스를 늘린 UKL2 플랫폼이 바로 X2가 사용하는 플랫폼인데요. 참고로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델로는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를 비롯해 X1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이 있습니다. 그럼 X2가 미니 컨트리맨과 같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답은 아닙니다. 서스펜션에서 느껴지는 감각,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차량의 거동까지 완전히 다른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여기 나열된 게임들을 볼까요? 모두 다른 게임들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됐다는 점입니다.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은 차량의 기본이 되는 기본 골격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완성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로 완성이 됩니다. 네, 좋은 플랫폼은 좋은 차량이 완성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같다고 차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네, 이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유독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정말 그 차를 구성하는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플랫폼이 같으면 무조건 차가 다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계신데, 네, 정말 최소한의 것이지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차의 성격, 성능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제법 재미난 그런 주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X2인데요. X1과 비교를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 X2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X1 특히나 이제 M 패키지가 들어갔을 때 서스펜션이 너무 과하게 단단하다 보니까 차가 조금만 노면이 거칠어도 지속적으로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차가 튀다 보니까 제동 성능에서도 다소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승차감 저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만큼 2열 승객에게 상당히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현재 X2, 뭐 사실 좀 여담이지만 액티브 투어러 역시도 극악무도한 그런 승차감을 갖긴 했었죠. 때문에 승차감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핸들링 차원에서는 정말 이 차가 스포츠카가 아닐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민첩하고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승차감에서 손해를 봤었죠. 반면 현재 X2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 승차감을 확보해내면서도 핸들링, 코너링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정말 다양한 소비자분들께서 이 패밀리카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적어도 만족감을 높이는 부분에서만큼은 충분히 득하실 것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상당히 재미나게 탈 수 있는 그런 X2인데요. 이 차와 다소 좀 어울리진 않지만 이 차를 한번 서킷에 넣어본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부터는 프로드라이버 출신 우리 전인호 기자가 X2와 함께 서킷을 달려보겠습니다. BMW가 만드는 SUV들 항상 운동 성능이 강조되고 있죠. 이 X2는 심지어 새로운 이름 SAC라고 명칭했는데요. 다른 BMW보다 엠블럼도 2개가 더 있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차인데, 그 BMW가 말하는 SAC가 어떤 것인지 서킷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여유가 느껴지는 서킷 주행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엔진과 변속기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변속기를 통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변속기 로직이 엔진의 출력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디젤 엔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동하고 있습니다. 첫 코너 제동 구간이 이 차의 민감한 특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스티어링 각도 보이시죠? 굉장히 작은데 효율을 높이려고 안정된 한계주행을 제가 의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의도랑 상관없이 X2의 좀 후륜축이 살랑살랑 흔들려 줍니다. 헤어핀 아니면 지금 통과하는 5번 코너에서 가속하면 엔진 토크가 제법 걸려줍니다. 그럼에도 스티어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꽤 괜찮습니다. 구동 배분이 적절한 것도 이유겠죠? 서스펜션이 단단한 감각을 가지지만 스트로크가 긴 편이에요. 그리고 부여된 스트로크를 차량 움직임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 코너 안쪽 연석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밟지 않았는데 거의 차체 상하 움직임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겠죠. 차체 기울어짐이 꽤 있어요. 이런 셋업을 BMW가 다양한 차종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순간적인 턴인에 필요한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여기 헤어핀 내리막 제동 구간에서만 느껴지는 특성 중에 하나로 제동 어시스트가 좀 들어와요. 근데 이거 꽤 믿을만한 브레이크입니다. 서킷에서는 느끼기 어려웠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좀 불규칙한 노면에서 노면을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강했는데 서킷에서는 이 큰 인치수가 다른 장점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인치에 비해 타이어 폭이 좁아서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탄 디젤 모델은 앞으로 들어올 가솔린 모델의 프리뷰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가솔린 모델이야말로 SAV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네, 기록으로 본다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반복을 하고, 사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딱 한 세션 안에서 베스트랩을 뽑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랩타임은 한 2분 7초 정도를 마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챌린지를 했을 때 2분 6초의 기록을 끌어냈는데, 사실 시간만 약간 더 있었다면 약간은 더 단축할 그런 여지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이 차의 포텐셜을 읽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나 이제 국산 1리터급 세단이죠. 소나타의 것과 비교를 한다면 디젤 엔진을 채용하고 있고 조금 더 낮은 출력을 갖고 있음에도 약간이나마 더 잘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좋습니다. 참고로 앞서 이제 전일 기자가 이 서킷을 탈 때 연석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아무래도 서스펜션 특성 때문에 특히 긴 스트로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연석을 탔을 때 랩타임에서 손해가 다소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차는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의 특성을 알고 접근을 한다면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반 도로 환경, 사실 뭐 X2로 서킷을 달릴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때문에 일상 환경에서 이 차가 주고자 하는, 또한 BMW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잘 이렇게 전달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언뜻 이제 몇몇 이제 BMW 모델들이 자사가 주장했었던 그런 다이나믹이라는 부분에서 일부 아쉬움을 주기도 했었죠. 너무 이제 부드러워졌기 때문인데, 현재 이 BMW X2, 근래 봐왔던 그 어떤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 주행 감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X2의 가속 성능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조사 발표 수치는 7.7초. 하지만 저희가 계측한 결과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기 때문인지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기록해냈습니다. 뭐 0.1초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인치 알로이 휠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분명히 좋은 성능인데요. 특히 이 차의 경쟁 모델이 되는 제규어의 이 페이스를 비롯해서 볼보의 XC40, 물론 이제 XC40은 저희가 고급류가 아닌 일반유를 넣고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시간이 조금 단축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디젤이라는 그 연료를 그냥 그대로 넣고 달렸을 때 이와 같은 성능이 나온다는 점 네,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특히나 이와 같은 가속력을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 이 스포츠 8단 변속기의 역할도 큽니다. 다른 것도 사실 나쁘지 않지만 BMW의 변속기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승차감 확보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빠른 변속 시간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타사들 역시도 이 BMW의 이 변속기를 많이 벤치마크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현재 모델의 변속기가 이제 다른 BMW에 쓰이는 그 변속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반응 시간을 확보해냈다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이 타코미터를 봤을 때 실제로 변속기가 반응하기보다 바늘이 조금 빨리 움직여줌으로써 이 시각적인 그런 성능을 조금 더 강조한다는 점, 이것도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사실 최근에 보면 현대차도 그렇지만 실제 변속기 내부의 반응보다 이 바늘, 타코미터의 바늘을 빨리 움직이게 해줌으로써 이 소비자들이 느낄 때 내 차 변속기 정말 빠른데? 이렇게 보여주는 차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X2 상당히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는 휠의 인치수 대비 조금은 작은 편인데요. 20인치 휠을 사용하지만 너비는 225mm. 사실 이 정도의 큰 휠이 필요할까 싶은데 가속 부분에서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었고 핸들링 보안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셋업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이 휠 인치를 좀 더 줄여줌으로써 어떤 그런 경제성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X2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물론 BMW는 제동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실망시켰던 바가 없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7m대를 꾸준하게 마크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면 온도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서머 타이어를 끼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이어나간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이 반복된 테스트가 이루어지더라도 1m 이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동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앞서 전인우 기자도 서킷을 타면서 이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했었는데 분명히 신뢰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이용하는 X2, 앞서 저속 환경을 비롯해서 고속에서도 어느 정도 잘 치고 나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서스펜션도 상당히 그 승차감과 성능 사이에서 적정값을 잘 찾아놨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물론 고속주행 안정감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좋게 잘 셋업을 해놨고요. 사실 크게 그렇게 나무랄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이 X2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디젤 엔진이 채용된 만큼 이 정숙성 부분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디젤 엔진을 채용한 모델로서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모델들이 이 수치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분명히 좋은 수준이고요. 또한 엔진의 진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칭찬이 많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얘기해 볼까요? 우선 이제 차값을 바라봤을 때 약간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BMW가 상당히 할인을 잘해주는 그런 브랜드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할인이 들어간다면 경쟁력이 살겠지만 애초에 가격을 조금 낮춰준다면 소비자들이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액티브 세이프티라는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도 차값과 비례해서 봤을 때 조금 소홀한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사실 상급의 X3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채용됐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했는데 향후에 BMW 코리아가 이런 패키징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네, 이 밖에 이제 레드톤으로 시장되어 있는 인테리어 분위기,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뭔가 독특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르게 되면 약간은 이 노란색 톤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제 기준에서는 그냥 블랙 컬러를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은 뭐 사실 다른 이제 수입사들도 그렇지만 자체 개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만큼 정보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향후에 이런 부분도 좀 보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제외하고 순수한 차 또한 어떤 다루는 측면, 적어도 내가 BMW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차원으로 바라본다면 X2는 충분한 만족감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차값에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액티브 투어러보다 저는 X2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물론 비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번에는 디젤 모델에서 중요한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사실 BMW 엔진 뭐 효율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네, 연비 부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습니다. 때문에 장거리 투어를 이렇게 자주 하시는 그런 분들께도 충분히 경쟁력을 이렇게 살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BMW X2 최근 BMW의 모델들, 그러니까 근래 이제 몇 년을 살펴보면 어떤 차는 너무 과한, 어떤 차는 그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반면 현재 X2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짜임새 있게 구성을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성능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만족감이 상당히 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적당히 재밌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승객을 2열에 태웠을 때 뭔가 미안한 그런 느낌도 없고, 거기에 뒤에 어떤 활용성이라든지 또한 스타일리시한 뭐 이런 분위기 역시도 젊은 소비자분들의 그런 취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향후에 어떤 할인을 감안한 그런 가격 제시가 아니라 이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가격을 제시하고 차라리 뭐 할인을 확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정책만 잘 구현할 수 있다면 X2 조금 더 사랑받는 그런 SUV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잘 달리고 편안한, 네, 또한 안정적인 그런 BMW X2를 만나봤습니다.